총선 때마다 제3지대 신당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합니다. 자, 1당과 2당 대표를 했던 분들이 당을 나와서 또 두 당이 이념이 다른데 공동으로 집을 짓고 이제 입주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빔밥 정당이 될 거다. 각 재료의 맛을 살린. 반면에 도대체 맛을 알 수 없는 잡탕이 될 거다. 이런 지금 분분합니다. 자,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 예. 3지대가 일단 합당 선언하고 이제 실무적인 합당 절차 작업이 남았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 과거 양당이 대표했던 분들까지 이제 합세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3지대가 형성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듯이 이제 디테일한 어떤 총선 공약 내지는 어떤 정책 어떤 결정을 할 때 과연 이분들의 상이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제대로 용광론처럼 이게 녹아들 것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어떤 페미 논쟁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유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생각과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너무나 지금 상이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총선 공약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어떤 그 진행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삼지대 통합에서 있던 그런 어떤 성공 여부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실 시너지가 제대로 날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들은 원래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많은데 과연 유호정 의원 같은 이 진보 지령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탈당을 하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 자체가 밝혔고요. 또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은 나가서 결국 이준석 대표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라는 또 반발이 많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빅텐트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아직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어떤 정책 조율을 기대하기보다 뭐 제3지대로서의 존재 가치 이런 부분만 강조하면서 그런 양당의 비토 세력들을 모으는 정도로 가면 그렇게 파급력은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없이 이렇게 1, 2당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하네요. 예. 원래 그 창조적인 거라는 게 이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는 30석 이상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을 많은 어떤 예상했던 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이종급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힘을 국가 어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특히 어떤 공정한 어떤 시스템을 해서 누구라도 인종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그 다르더라도 누구라도 자신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선도국가 어떤 그런 어떤 슈퍼파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인물로 3지대의 이제 성공 여부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어떤 이종 교배가 새로운 어떤 창조로 연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서는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별로 아직까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특히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이 말씀했던 반윤석열의 어떤 공통점만 가지고 과연 3지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사실 지금 국회의원 현역 전직 의원들로만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 내지는 탈당하신 분들이 압도적인 지금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인물과 정책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되지만 네. 돼야만 이 파급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2016년에 국민의당과 같이 지역적 기반을 갖고 탄생한 정당이냐 아니면 또 친박연대와 같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강건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소구하는 그런 정당이냐 보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국 총선 때 당선될 수 있는 후보로 결국은 선택지를 옮기지 않겠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막상 지역구 투표에서는 사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1, 2당 후보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의미 있는 숫자로 내기는 어렵고 비례해서 일부 얻는 정도일 텐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30석 이상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구도에서는 조금 희망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지대도 그렇고 과거 정당 역사도 이제 봐서라도 정당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돈과 조직이 어느 정도 좀 강해야 되는데 지금의 그 개혁신당의 어떤 모습은 확실한 지도자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이 너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비례 의석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통합 비례 정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양당의 어떤 위성 정당으로 인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선거 환경이 삼지대가 성공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응천, 이원욱 의원 또 김정민 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할 거라고 합니다. 남양주 화성 또 김종민 의원은 지금 용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공동대표 광주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분들이 경쟁력을 발휘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한 의원님? 같은 당에 있었던 분들께 죄송하지만 예. 현대 정치에서 이분들이 당선됐을 때는 소속 정당의 힘으로 당선된 게 상당히 컸거든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네. 이게 본인들이 정치 경험이 많긴 하고 그동안 얻은 표가 많지만 그게 당을 제외하고 개인 정치인 개인으로 승부했을 때 그 정도 표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이제는 2020년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당선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선자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후보가 더 유리한 지역에서 이분들 중에 국민의힘에 소구하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쪽 표를 잠식해서 민주당 후보가 반사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 효과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분들이 비례 의석으로 다시 국회에 재진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의원님. 예, 삼지대 개혁신당에서는 사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빼고는 지역에서 좀 총선에서 이제 국회로 생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물론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이 참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어떤 국민적 시각에서 좀 올바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인지도와 지지도를 확보를 했긴 했지만 그러나 또 지역 선거는 또 완전히 또 그거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가면 결국은 중도 내지는
민주당 진영에서 표를 가져오는 어떤 그 정도 선에서 그쳐서 결국은 어떤 양당 어떤 후보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승리했던 명암이 바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 정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기억신당의 고민은 또 이런 걸 겁니다.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다 지역으로 나가서 과연 핵심적인 어떤 목적인 비례그로 오시는 분들은 그건 누구로 할 거냐.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다 지역구로 나가서 만약에 이제 지역구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남는 비례 의원이 누가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내부적인 굉장히 좀 고민과 또한 비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갈등적인 좀 요소도 있을 겁니다. 네, 뭐 두 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투표하면 그때 열어봐야 네.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